요즘 마트에 가시면 채소나 과일 가격표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될 때 정말 많으시죠. 이게 뭐 몇 년째 반복되는 느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은 좀처럼 안정이 안 될까? 중간에서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가 바로 이 농산물 가격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마침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정부 계획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제시된 해법들이 과연 현실적인지, 또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봇대 그 이면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 안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들, 이걸 진단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 이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이랑 또 잠재적인 과제들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우리가 사는 농산물 가격은 이렇게 비싼 걸까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농산물이 밭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과정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더라고요. 생산, 산지 유통, 도매 시장, 소매점,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단계마다 비용이 붙는다는 겁니다. 마치 눈덩이처럼요. 운송비, 보관비, 상하차비, 그리고 각 유통 주체들의 이윤까지 이게 계속 더해지는 구조거든요. 제공해주신 자료에서 제일 좀 충격적인 수치가 바로 유통비용의 비중인데요. 농산물 최종 가격에서 이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9.2%에 달한다고 합니다. 49.2%요? 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농산물을 사면 실제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한 5,000원 남짓이고 나머지 거의 5,000원 가까이가 유통 과정에서 그냥 사라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네요. 자료를 더 보니까 무, 양파, 배추 이런 일부 품목은 유통비용 비율이 70%를 훌쩍 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런 품목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산자는 땀 흘려 농사지어도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구조 아닙니까? 정확히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 단계 중간 상인을 거치면서 비용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이 복잡한 유통 구조가 고물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중간 상인이 많다 이 문제를 넘어서요. 각 단계에서의 비효율성이라던가 정보 비대칭성 같은 것도 비용 상승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운 카드가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이거군요. 기존의 가락시장 같은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경매나 거래, 이 상당 부분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기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단순히 온라인으로 바꾼다고 가격이 저절로 내려가는 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변화는 유통 단계의 획기적인 단축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산지 유통인, 그러니까 수집상을 거쳐서 도매시장 법인으로 가고 또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어가고 다시 소매상에게 판매된 후 소비자에게 오는 이런 복잡한 경로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론적으로는 생산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대규모 구매자,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식자재 업체, 가공업체 같은 곳들 또는 중소소매상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바로 구매자에게 직송되는 경로가 열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여러 중간 다리를 그냥 건너뛰게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던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게 절약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불필요한 물류 이동이라든가 여러 차례의 상하차, 재포장 과정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각 단계에서 붙던 마진도 축소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현재 오프라인 중심인 도매 유통 거래액의 50%, 이게 약 27조 원 규모인데 이걸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야심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면 정말 큰 비중인데요. 근데 이런 온라인 전환이 뭐 말처럼 쉬울까요? 지금은 연 매출 20억 원 이상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데 이걸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당장 농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또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상인들의 반발이나 저항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유사한 시도를 했던 해외 사례들을 보면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 농업인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 또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상인들의 참여 조조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에서는 2030년 50% 전환 목표만 제시되어 있지 기존 도매시장 상권과의 마찰을 어떻게 완화하고 연착륙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구축을 넘어서 이해관계자 조정이라든가 교육, 지원책 마련,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으로 거래하면 신선식품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사진 몇 장만 보고 특히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도매 거래에서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그 부분이 온라인 농산물 거래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 확대 및 고도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농산물을 모아두는 창고 개념을 넘어서요. 이 스마트 APC에서는 인공지능 AI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AI가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가 과일의 크기, 색깔, 모연, 흠집 유무 이런 걸 자동으로 판독하고요. 또 비파계 당도 측정기 같은 장비로 내부 품질 데이터까지 측정해서 객관적인 등급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오, 그러니까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AI가 분석한 구체적인 품질 데이터를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거군요. 마치 공산품처럼 품질이 표준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생산 이력부터 현재 품질 상태, 저장 조건까지 투명하게 데이터로 제공해서 온라인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물류 과정 역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물론 이 스마트 APC 구축과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온라인 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가는군요. 그런데 정부가 온라인 전환만 추진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시스템도 손본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매 수수료 문제가 언급되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공영 도매시장 운영의 핵심 주체인 도매시장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들이 생산자, 즉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서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낙찰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첨가부류는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요? 네, 그러니까 농민이 100만 원어치를 출하하면 최대 7만 원을 수수료로 내는 셈이죠. 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농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00만 원 팔고 7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특히 농가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 부담이 크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정부 방안은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수수료율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매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판단되면 다음 해에는 의무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초과이익 공유 또는 성과 연동 수수료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시장을 잘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혜택을 생산자인 농민과 나누라는 취지니까요. 그런데 혹시 도매법인들이 회계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이익률을 낮춰 신고하거나 다른 명목의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투명하게 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가 관건이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매법인의 재무제표 공시 강화라든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같은 보완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하 폭이나 이익률 기준 설정을 두고 도매법인과 생산자 단체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군요.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고요. 요즘 뭐 담합이나 갑질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농산물 유통 시정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도매법인이나 준도매인들의 담합을 통한 가격 조작 시도라든가 출하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 정산 지연 같은 불공정 행위들이 종종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런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담합, 회계부정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정을 취소, 즉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퇴출이요? 네,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훨씬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어떤 정치적 부담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이 퇴출 카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입니다. 퇴출이라. 정말 강력한 조치네요. 그리고 자료에 스치듯 언급된 것 중에 출하 가격 보전제 시행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 부분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출하 가격 보전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 격리나 수매 제도는요,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정부나 농협 같은 공적 기관이 나서서 일정 물량을 사들이거나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입니다. 그 풍년이 들어서 오히려 농가 소득이 떨어지는 풍년의 역설, 이걸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가격이 너무 떨어졌을 때 농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하겠네요.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상 품목 선정의 형평성 문제라던가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자칫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제도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당장 장바구니 물가가 눈에 띄게 내려가는 걸 체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혜택이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도 몇 가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용 모바일 앱 개발 및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철 농산물 정보, 주변 마트나 전통시장별 실시간 가격 비교 정보, 그리고 할인 행사나 직거래 정보 같은 알뜰 소비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 그거 괜찮은데요. 요즘 워낙 앱들이 많긴 하지만 정부 주도로 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준다면 장 보기 전에 참고하기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어디 마트에서 오늘 양파가 제일 싼지, 이번 주에 어떤 과일을 사면 좋은지 같은 정보요. 그런데 이미 비슷한 민간 앱들도 꽤 있는데 이 정부 앱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단순히 가격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가격 예측 정보, 예를 들면 다음 주 배추 가격 상승 예상 이런 거요.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APC의 품질 데이터를 연동해서 보여준다거나 혹은 로컬 푸드 직매장이나 도농상생 장터 정보와 연계하는 등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앱 개발 자체보다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자 편의성 개선, 그리고 홍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앱 외에 또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 소비자들이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서 구매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이걸 현재 약 600여 개소에서 2030년까지 9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900곳이요? 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확대되는 거죠. 로컬 푸드 직매장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자료에 도농상생 장터 활성화라는 내용도 있던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가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 같은 건가요? 네,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장터가 열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곳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는 형태의 직거래 장터, 이거 더 자주, 더 많이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농민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말 그대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모델을 확산시키려는 거죠. 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라는 큰 그림부터 기존 시스템의 수수료 및 공정성 문제 개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보 접근성 확대와 직거래 확대까지 정말 다각적인 노력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고 소비자는 감당할 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거죠. 물론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각각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의도대로 작동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계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앞으로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 앞에서 한숨 쉬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대책들은 대부분 농산물이 생산된 이후, 즉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본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의 비용이 계속 오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작황 변동성, 심화, 계속 오르는 비료, 농약, 에너지 가격, 또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같은 요인들 말입니다. 과연 유통구조 개선만으로 농산물 가격의 근본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생산 단계의 문제들과 유통구조 개선 노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이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